연방 환경성은 허리케인 베릴 여파로 인해 온타리오주 광역 토론토와 남부 퀘벡주에 많은 비가 내린다며 기상특보를 발령했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시작된 비는 내일 이른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환경성에 따르면 이번 폭우는 이들 지역에 최대 40에서 80mm의 많은 비를 뿌리고 곳에 따라선 시간당 20에서 40mm의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저녁까지 많은 비가 예상되는 가운데 밤엔 바람도 강하게 불 전망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렉쇼 블루버드 등 일부 도로엔 이미 많은 물이 찼습니다. 당국은 저지대는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도로 곳곳이 물이 잠기는 등 홍수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운전자는 운전 중 시야가 좁아지면 속도를 줄이고 전방 후미등을 확인하며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악천후를 대비해 기상예보를 자주 모니터링할 것을 덧붙였습니다. 또 많은 비가 내리면 유속이 증가하고 수위가 급격하게 변하며 강둑이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강이나 하천, 호숫가 주변에선 특히 더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처럼 비가 많이 내릴 땐 산책로 걷기나 하이킹, 자전거 타기 등 야외 활동을 피하고 카누와 카약, 낚시, 수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비는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서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산발적인 소나기로 변하면서 점차 줄어들 것으로 환경성은 예보했습니다. 온주와 퀘벡주를 강타한 폭우는 텍사스주를 거쳐 미국 내륙을 지나는 허리케인 베릴의 여파입니다. 열대성 폭우로 약해지긴 했지만 이달 초부터 카리브해 섬들과 남미 북부를 거쳐 미국 텍사스주를 지나며 적어도 11명의 사망자를 냈습니다. 한편 해마다 허리케인 전망치를 발표하는 미 콜로라도 주립대는 올해 대서양에서 폭풍 25개가 발생하고 이 중 12개는 허리케인으로 발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달 전망치보다 폭풍수는 2개, 허리케인은 1개가 더 많으며 이 중 3등급 이상의 허리케인 전망치도 5개에서 6개로 늘었습니다. 1년 이상 바다 온도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허리케인 형성과 강화에 훨씬 도움이 되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고 이 때문에 앞으로 베릴보다 더 강력한 허리케인을 만들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은 매년 6월에 시작돼 11월까지 이어지고 강력한 허리케인 대부분이 9월에 발생했는데 올해는 상황이 돌변했다며 극심한 폭풍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국의 임대료 오름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어바네이션과 렌탈.ca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평균 임대료는 2,185달러입니다. 보통 이맘때면 월세가 오르기 마련인데 이례적으로 한 달 전인 5월보다 0.8% 낮아졌습니다. 2021년 초 이후 월별로는 가장 큰 감소폭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여전히 7% 높은 수준이지만 오름폭은 13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전국의 원베드룸 평균 임대료는 1,918달러로 1년 새 8%, 2,301달러인 투베드룸은 10% 올랐습니다. 임대 전용 아파트 임대료는 1년 새 11% 오른 2,121달러인데 반해 콘도의 평균 임대료는 2,320달러로 3% 상승에 그쳤습니다. 콘도 원베드룸은 2,112달러로 연간 2%, 투베드룸도 2,472달러로 4% 올랐으며 3베드룸이 3,000달러에 육박하면서 1년 새 8% 뛰었습니다. 임대 전용주택 월세를 주별로 보면 온타리오주는 1년 전보다 1.3% 하락한 2,382달러이고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2,550달러로 제자리였습니다. 반대로 엘버타주는 16% 뛴 1,798달러이고 서스케초완주도 22% 올라 1,400여 달러에 달했으며 대서양주들도 16% 오르면서 2,1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온주에선 3베드룸 가격이 BC주에선 2베드룸 가격이 올랐습니다.
임대 전용 아파트와 콘도의 평균 월세를 도시별로 보면 밴쿠버는 원베드룸이 2,700여 달러로 연간 마이너스 8%, 투베드룸은 3,700여 달러로 마이너스 5%를 기록했습니다. 토론토의 원베드룸은 2,500여 달러로 마이너스 5%, 투베드룸은 3,200여 달러로 마이너스 3%입니다. 토론토 다음으로 평균 월세는 미시사가, 에토비코, 빅토리아, 워터루, 구엘프슨입니다. 놀수역 임대료는 평균 2,555달러입니다. 룸메이트와 함께 거주하는 임대료도 하락세입니다. 이들 공간의 평균 임대료는 989달러로 1년 전보다 8% 상승했지만 월별로는 넉 달 연속 하락세입니다. 룸메이트 임대료는 밴쿠버가 소폭 오른 데 반해 토론토와 오타와는 낮아졌으며 캘거리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정부의 계획 일부를 재고해달라는 온타리오주 주류위원회 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주류 소매 판매 채널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덕포드 수상은 주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이라며 뒤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는 올 여름 후반부터 식료품점과 대형마트, 편의점에서 맥주와 와인, 사이다 등 알코올 도수가 7.1% 이하인 주류를 판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이번 노조 파업에 대비해 업계를 위해 매장 5곳을 열 계획이었지만 노조와의 충돌이 우려되면서 취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술집과 식당 주인들은 파업 5일 만에 벌써부터 원하는 주류나 주문 수량, 배송 기간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임시 방책이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전한 캐나다 레스토랑 협회는 처음 있는 LCBO 노조 파업은 코로나 이후 고군분투하고 있는 업계의 재앙이라며 정부의 비상대응은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노조는 온라인 주류 판매 배송을 방해하기 위해 LCBO 유통 창고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포드 수상은 오늘 LCBO 민영화는 없을 것이라며 신속히 협상에 복귀할 것을 노조에 촉구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놀수역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10대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어제 낮 3시 30분경 놀수역 서쪽 스탠리 그린 블루보드와 다운스뷰 파크 블루보드에 있는 아파트 유니단에서 18세 남성 1명이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이 위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 2명을 체포한 경찰은 달아난 2명을 추적하고 있다며 검은색 상하이에 빨간색 신발을 신은 남성과 빨간색 후드티에 회색 신발을 신고 도주한 남성 용의자 2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새벽 4시 20분엔 토론토 서쪽 퀸스트리트 웨스트와 더버코트 로드에서 다리에 총상을 입은 남성이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경찰이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온타리오주 밀튼 인근 401 고속도로에서 생닭을 싣고 달리던 운송 트럭이 다른 차량과 부딪히며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침 6시경 제임스 스노우 파크웨이 서쪽 402 고속도로 동부방면 도로에서 운송 트럭과 다른 차량이 추돌하면서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운송 트럭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으며 또 옆으로 쓰러진 트럭에서 도로에 쏟아진 생닭들 때문에 도로가 통제됐습니다. 경찰이 사고 현장 정리를 위해 여러 시간 동안 동쪽과 서쪽 양방향 HOV 구간을 통제하고 동부방면 한 차선을 추가로 막았다가 오전 8시쯤 해제했지만 출근길 혼잡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온타리오주가 401과 403 고속도로 등 10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합니다. 당국은 온주 고속도로는 원래 시속 110km 속도에도 안전하도록 설계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오는 금요일부터 이들 10개 구간에 대한 제한 속도를 현행 시속 100km에서 110km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다른 주들과 제한 속도를 일치시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시간 단축 등 운전자에게 편리성을 제공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해당 구간은 401 고속도로 콜본에서 벨빌, 벨빌에서 킹스턴 구간, 틸버리 구간 등이고 403 고속도로에선 우드스탁에서 브랜트포드, 브랜트포드에서 해밀턴 구간이 포함됩니다. 앞서 2년 전 온주 남부 고속도로 6개 구간과 북부 2개 구간의 제한 속도를 상향 조정한 정부는 이어 올해 말엔 일부 구간의 제한 속도를 더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단체 엘카가 국기 멘티들을 모집합니다. 다양한 필드를 경험한 멘토들과 소통하기를 원하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취업 준비생이 대상으로 오는 19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등을 거쳐 선정된 멘티들에겐 매달 전담 멘토들과 개별 소통, 앞선 기수, 선배와의 개별 네트워킹이 제공되고 멘티를 위한 오프라인 워크숍, 그리고 8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외부 강사 초청 강연도 있을 예정입니다. 엘카는 토론토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멘토들과의 네트워킹과 멘토링을 통해 참여자의 비전과 목표 달성을 돕고 한인 지역사회의 건전한 나눔 문화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